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행정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개념, 그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 원칙,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 전략,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이런 체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전 시간에 이어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은 부분들, 그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5장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관련된 출제 예상 문제를 한번 같이 저와 함께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테마가 하나가 바로 인사관리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구인 광고를 내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사항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자기의 스펙이, 자기의 어떤 능력,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자격을 구비했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적인 어떤 예를 들자면은 사회복사 1급을 취득했다. 알고 보니까 예를 들자면은 운전기사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중요한 여러분들이 그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몰랐을 뿐더러 예를 들자면은 거기에 적임이 있는 뭔가 스펙을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어떤 식으로 인사 관리가 우리 사회복지 조직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할까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빠진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사회복지의 역할 분담의 필요성과 원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부문의 필요성. 국가 부문을 통한 사회복지 제공이 필요한 이유는 전통적으로 시장이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분배상의 불평등, 다시 얘기하면 시장 실패와 관련해서 강조되어 왔습니다. 특히 공공재와 외부 효과의 문제는 국가를 통한 자원 배분, 즉 공공복지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이론적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공공재의 제공 또는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가 외부 효과를 가지게 될 경우 시장은 그 재화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중개자로서 정부는 다양한 제공 주체들과 복지 욕구를 가진 사회 성원들 간의 관계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중개자로서의 역할 수행은 점차 용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여러 서비스 제공 주체들이 가진 갈등 구조의 문제, 예컨대 자원의 소유자와 비소유자 사이의 불평등 문제를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해서 재분배 장치를 국가가 마련하듯 연대제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재분배 장치를 마련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서구적 복지국가의 국가가 수행했던 기능이지만 우리나라 복지체계에서도 여전히 핵심적인 국가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재자와 조정자의 역할을 정부가 충실하게 수행한다 하더라도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예컨대 사회적인 그런 취약계층은 반드시 존재할 것이며 그들의 복지 욕구는 바로 국가 주도의 사회복지를 통해서 대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민간 전달체계 필요성을 보시면요. 먼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한 그런 민간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달라, 그런 내용이죠. 정부에 제공하는 서비스 대부분은 바로 클라이언트의 자격 기준을 심사해서 선별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민간 전달 체계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거죠. 두 번째,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의 제공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클라이언트 욕구는 날로 다양해지는 현실 속에서 정부의 서비스는 1차적인 서비스 욕구 충족에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민간 사회복지 전달 체계보다 다양하고 또는 질 높은 그런 클라이언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바로 민간 차원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동일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정부에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할 경우에는 지리적, 기호적으로 시간상 편리한 여건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서 공적기관, 사적기관 양자 간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바로 서비스 질도 역시 높아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에게는 바로 서비스의 선택의 폭이 바로 넓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 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급입니다. 사적 민간 체계는 행정적으로 융통성이 있고 의사결정 라인이 신속하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와 클라이언트의 새로운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데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욕구를 수렴하는 경우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쉽게 동원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 후원자의 형태로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를 유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고요. 또는 일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학점 취득을 위해서 또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2급 자격을 예를 들면 국가 시험을 통하지 않더라도 합정은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급 자격을 취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이 1급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2급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관련된 여러분들의 자격을 실무상의 어떤 업무를 수행하면서 꼭 필요한 만큼의 어떤 정도의 어떤 여러분들의 능력은 보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기본적인 어떤 엑셀 또는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의 어떤 중요한 어떤 기능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팀장님이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엑셀 배운 적이 없는데요.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1급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취득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팀원 그런 팀원 안에 오히려 민폐를 끼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여러분들이 2급을 취득하더라도 1급 못지않게 여러분들의 관련된 업무 또는 실무의 능력,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실습생으로 있다 할지라도 업무에 대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어떤 기회와 폭은 넓어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6번 정부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을 한다. 민간기관의 경우에 연합체를 형성해서 정부의 서비스를 감시하거나 건의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7번째,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을 절약한다. 국민의 복지 욕구는 나날이 높아가지만 서비스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 이런 실정에서 민간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대신하므로 비용의 절약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역할 분담의 원칙이 있습니다. 공공재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국가에 의해서 제공이 되죠. 그래서 이런 큰 어떤 국가의 어떤 복지제를 이렇게 들 수가 있는 거죠. 사유제의 어떤 특성이 강하거나 내부 효과가 큰 그런 복지제 분배의 경우에는 시장의 핵심적인 행위들, 가령 그런 민간 조직이나 기업 조직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연대제의 특성이 강하거나 연계 효과가 큰 복지제의 경우에는 자원부문, 즉 각종 시민사회 조직이나 자주집단 등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습니다. 각 주체들 간의 역할 분담은 제공되는 사회복지 재화의 속성에 따라 이루어져야죠. 재화나 서비스의 공공재적인 성격의 정도와 그것들의 외부 효과의 정도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재화들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거나 혹은 각계의 비용이 많이 드는 재화들은 국가 부문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등이나 공평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서비스의 경우 민간 부문보다는 국가 부문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어떤 재화나 서비스는 그 속성상 그 보완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보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봤던 공적 전달 체계와 사적 전달 체계에 관한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이어서 그런 공적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현행 공적 전달체계입니다. 우리나라 그 4대 보험하면 어떻습니까? 뭡니까? 국민연금, 그 다음에 산재보험,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있죠? 그 다음에 고용보험 있죠? 이런 4대 사회보험의 경우에 각 제도별로 분리된 관리 운영 체계를 갖고 있으나 징수 업무를 일원화해서 통합 징수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대두되고 있죠.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는 아직 별도의 전담 기구가 설치되지 않고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전달 체계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교환해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도표를 통해서 그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뭐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나 여성복지나 영유아복지나 아동복지, 청소년복지에서 관련된 그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들이 놓여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근거법률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공적 전달 체계의 담당 부서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우냐, 암기하냐,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인복지에서는 관계된 법률이 대표적인 노인복지법이고, 장애인복지법의 그 대표적인 뭡니까? 눈이 트셨죠? 장애인복지법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아동복지 뭡니까? 그렇죠. 아동복지법이죠. 그 말만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청소년복지 같은 건 뭡니까? 이것은 청소년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어떤 법률들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담당된 주관부서는 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보건복지부죠. 예. 그래서 예컨대 뭐 아동복지 같으면은 뭐 담당부서가 보건복지가 되겠고요. 말하자면 영유아복지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있어요. 또한 그 유아교육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육, 뭐 이런 쪽은 예를 들자면은, 그, 보건복지부일 것이고, 유아교육이기 때문에, 뭡니까? 교육과학기술부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추해가지고 담당 국가부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세요. 그래서 꼭 암기할 분야가 아니라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그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 보시면은 이제 연금보험에서 뭐 국민연금 대표인 거죠. 그 다음에 공무원들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연금이 있죠. 그 다음에 군인들에 해당하는 군인연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건강보험이 있죠. 그 다음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해서 5대 보험이라는 것 중에서 뭡니까? 하나 더 추가한 것이 뭐예요? 그렇죠. 노인장기 요양법이 생겼죠. 그래서 5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것들 여러분도 한번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활보험, 의료급여, 그 다음에 보험급여가 있죠. 그래서 그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이 있고요. 생활보험엔 국민일조 생활보장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급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보장에서 소셜 시큐리티가 있죠. 사회보장제도에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금제도, 연금제도가 있었죠. 세 번째는 공공부조가 있죠. 공공부조. 그래서 이제 초기에 영미에서 월자면은 뭐 사회보장의 어떤 그 초기에 뭐 잘된 나라라 한다면은 뭐 영국 같은 나라를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뭐 예를 들자면은 빨리 시작했고 그 나라에서 뭔가 그 기업이 일어나고 뭔가 공장을 돌림으로써 많은 어떤 그 과거의 어떤 농어촌 사회에서 뭔가 기업 사회 또는 그 문화들이 어떤 그런 공장 노동자들을 많이 산출하게 되면 따라서 뭔가 뭔가 문화가 산업화, 기술화되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뭔가 그 기업이 도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황이 지속되자 예를 들자면은 국가에서 이런 빈민 공적인 어떤 정책을 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일정한 기준에 맞는 자에 대해서 국가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퍼블릭 어시스턴스 공공부조와 이런 관련된 연금제도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발달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서비스들이 예를 들자면은 노인 분야에서 예를 들자면은 아동 분야에서 그다음에 청소년 분야에서 뭐 예를 들자면은 여성 분야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이런 데는 뭐 복지제도가 잘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여성의 인권이 최초로 보장되는 나라가 바로 그 호주라고 합니다. 뭐 그런 것처럼 이런 사회보장제도 이런 건 상당히 예를 들자면은 복지국가의 어떤 맥을 같이 하고 또 국가의 발전의 어떤 척도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행 공적 전달책의 그 문제점을 보시면요. 일선 행정체계 획일성으로 사회복지 담당자가 전문성을 발휘해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역복지협의체에서 공공과 민간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밀착형 사업을 기획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위 하달식 수직적 체계로서 지역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상위 하달식 있죠? 그래서 밑에 하급 부서가 상급 부서에게 뭔가 그런 명령주의 감독 체계를 받는 거죠. 이런 상당히 권위적인 이런 수익적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어떤 욕구나 지방정부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상담 등 전문적인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전문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해서 여건이 미비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 공무원이 상급자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업무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복지제도의 전반적인 발달이 미흡해서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전달체계 발달을 지체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달체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은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들이 존재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이것은 그런 형식적인 어떤 기구에 불과하고 예를 들자면은 서비스 효과성이나 효율성 향상에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 이후에 자산조사 등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는 많이 과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과거에 이제 사회복지 전담 요원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의 변화로 인해서 그 역할과 그들의 어떤 업무 부담이 상당히 과부하가 되고 있지만 또한 그들의 인원 역시 상당히 그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인력의 부족은 결국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효과성을 악화시킬 것이죠.
예, 두 번째로 이제 사적 사회복지 전달 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시면요. 예, 그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있어서 그 교환해 보시면은 폐 민간 사회복지 조직의 그 분류가 간단히 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 기준을 보시면 사회복지 방법론, 서비스의 직접 간접성, 서비스 제공 장소의 수혜자 주거 여부, 그다음에 문제 대상 인구 설립 주체,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죠. 이 사회복지 방법론을 보시면은 금품을 지급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래서 말하자면 현물로 지급할 것인가, 그다음에 집단을 대상할 것인가, 개별 사회복지 조직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다음에 종합복지 조직을 통해서 그런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여러 가지 그 방법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서비스 직접 간접성이죠. 직접 서비스 조직, 간접 서비스 조직입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장소입니다. 시설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간접적인 서비스 조직을 통해서 수혜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서비스 장소 문제에서 그런 문제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그다음 문제 대상 인구입니다. 그래서 뭐 하자면 가족을 대상으로 하냐, 가족 복지죠. 그다음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냐, 노인 복지죠. 그다음에 청소년 대상 청소년 복지죠. 그다음에 아동이 아동 복지죠. 여성이 여성 복지고 산업이 산업 복지죠. 뭐 간단히 그 문제가 뭐냐, 그들의 문제, 가족의 문제가 경제적 문제냐, 아니면은 이혼 문제냐, 아니면은 한부모 그 아동 문제냐, 한부모 가족의 그 자녀의 아동 문제냐. 그다음 설립 주체에 보면은 뭐 예를 복지법인이냐, 재단법인, 사단법인이냐, 종교단체에서 뭐 예를 들면 이룩한 그런 사회복지 단체냐, 개인이 하는 거냐, 설립 주체의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보면 전국망 민간복지 조직입니다. 전국의 조직망을 두면서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대표적인 민간복지 조직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으로 이들 단체는 직접 간접적으로 수혜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말 그대로 자격증에 관련된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 1967년 4월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역할을 살펴보면은 사회복지사 양성을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사회복지사 관련 조사 연구를 하고 출판, 홍보, 그 다음에 관련 단체들과의 교류와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요.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1952년 2월에 설립된 중앙협의회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독립법인체인 16개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경우에는 직능단체, 전국규모단체, 보건의료단체, 그리고 경제, 언론, 종교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GO의 경우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회복지 행정 주체로서 NGO는 2005년도 말 현재 사회복지 영역의 1413단체 전체 NGO의 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계의 경우에 2006년 정경련이 조사한 그 기업 및 기업재단의 사회공헌에 대한 지출 현황을 보면 기업의 경우 1998년도 3,327억을 지출했으나 2005년도는 1조 4,025억 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어떤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성,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차고 있습니다. 기업이 한 1% 정도, 예를 들면 희망 나눔이나 사랑의 나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시는 뭐 이렇게 과자들 보면은 과자 밑에, 뭐냐면은, 뭐 사랑을 나눕시다, 사랑 모임 캠페인 뭐 그런 거를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보시면은 그래도 기업도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요즘은 기업의 총 벌어들인 그 이익의 한 1% 정도, 1% 정도를 교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일단 보건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제공함으로써 뭔가 소외계층의 뭔가 기업의 어떤 그런 좋은 그런 부분들을 바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성,
이건 기여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교계 사회복지 행정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 단체가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998년 6월에 출범한 한국종교계 사회복지 대표자 협의회를 사단법인하여 2004년 12월에 거듭난 사회복지단체로 여러 종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문제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사적 전달책의 대표적인 사회복지관의 예를 볼 때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민간기구로서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그런 맹점이 있는 거죠. 따라서 그 사적 전달책의 그 위치와 그 성격이 좀 불분명하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조직화 기능보다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 기존의 공공 및 민간 전달체계 역할 분담과 조정 및 연계 등을 통한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조직 구조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적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들이 운영에 필요한 자원의 대부분을 정부의 보조에 의존하고 운영에서도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생활시설은 아직도 정부의 지원 수준이 낮고 시설의 종별, 지역별 분포가 불균형하며 재정 상태 및 전문 인력 확보가 미비합니다. 지역 주민의 참여와 시설의 개방화, 사회가 충분하지 못하는 그런 맹점이 있고요.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시설의 그 재원이 빈약해서 단순 수용보에 그쳐서 목표 달성이 어렵고요. 협의기구들이 조종자로서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달 인력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해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추구하는데 한계가 있고 직원의 예를 들면 빈번한 기출로 인해서 서비스의 지속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5장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책이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출제 예상 문제 우리 교육하는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죠. 1번 다음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책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지역사회 체계 속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자 간 또는 공급자와 소비자 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건 개념적이죠. 니은 사회복지 행정으로서 궁극적 목적은 사회복지 정책이 구체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환되어 고객에게 제공되고자 하는 서비스가 잘 전달되는 것이다. 그렇죠. 궁극적 목적이죠.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지와 관련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인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로 위탁하거나 의존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는 행정체계의 성격을 띠고 민간서비스 전달체계는 집행체계의 기능을 주로 담당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에 서술의 부분 전달체계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답을 쉽게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1번이죠. 2번 다음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원칙 중 어떤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가. 많은 경우 소득보장의 문제는 경제적 원칙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직업 알선 문제, 행동개선 문제, 질병 치료 문제, 가정 문제, 자녀교육 문제로 다양한 문제와 얽혀있기 때문에 동시에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건 뭡니까? 포괄성의 원칙이죠. 이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3번 다음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 번씩 눈여겨보십시오. 한 클라이언트의 각각 다른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도 서로 연관시켜 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미혼모 서비스 프로그램은 보육, 보건, 급식, 사회 서비스 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뭡니까? 통합이죠. 여러 서비스가 그 기능 면에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4번 다음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문제점의 설명을 받지 않는 내용은 1번 대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중앙정부에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하부기관은 그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상위 하달씩 전달되고 있다. 2번 사회복지 전문가인 사회복지 공무원의 수가 부족하여 취약계층의 자립, 재활을 위한 상담 등의 전문적 개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업무 과정으로 소진 현상이 일어난다. 3번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활동이 부진하다. 4번 대부분의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의 보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맞습니까? 들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용이 있다고 했죠. 재정의 예를 들면은
분담 부분에 대해서. 5번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가 행정안전부 지방체계에 편입되어 수행되므로 사회복지의 서비스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다. 그렇죠? 5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4번은 재정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5번 다음 사적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업, 중앙 및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딕은 한국아동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리을 사회복지기관 협의회. 그래서 서비스 전달 체계 유형에 대해서 이것은 기역, 니은, 딕은 이거 리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존재하지 않죠. 6번 다음 사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문제점을 맞지 않는 내용은 이런 문제도 앞으로 나올 문제들이죠. 1번 시설 서비스와 지역사회 서비스가 연계가 미비하다. 맞는 내용이죠. 생활시설의 경우 아직도 정부 지원 수준이 낮고 시설의 종별, 지역별 분포가 불균형하다. 그렇죠. 이용시설의 경우에 기관 간 협조의 조정체가 구축되어 있지만 실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서비스 연계가 부족하다. 이것은 실적인 그런 사적 기관의 전달 체계의 문제점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4번 취업 공고를 내어서 근무 여건의 열악성에 의해서 전문 사회복지사가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5번 사회복지 서비스가 별개 행정단위 체계로 수행되어 대상 분야별 별도 관리가 이루어져서 대상자나 중복 지원 또는 누락의 가능성이 있어 급여의 효율성과 연계성이 부족하다. 이게 맞습니까? 5번은 틀리죠. 이것은 사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문제점과 그 다음에 사적 서비스 전달 체계 문제점, 이건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다시 한번 했던 것들을 유추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 없도록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